지금 그 이상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그 한국 GM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지난번 국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산업은행은 뭐 했냐, 여러 가지 이제 질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분이 17%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GM 사태가 뭐 노사 문제도 물론 노사 문제겠지만은 가장 그 주요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좀 제가 안타까운 것은 노동조합도 왜 그 가장 그 매출 원가에 대해서 민감하고 가장 파악을 잘할 수 있는 곳이 아마도 그 기업의 재무 담당 다음엔 노동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조합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이런 분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구조가 이렇게 매출 원가 구조가 상당히 93%까지 올라갈 정도 될 때까지 노동조합도 같이 이 부분을 같이 했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임금이라든가 어떤 뭐 성과 연봉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관심을 갖고 했지만은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좀 깊이 관여하지 못했던 분이 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과연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금 5,200억 유상증자를 해달라고 하는데 네. 이건 사실 단소태 물붓기가 아닌가. 근본적으로 매출 원가 구조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고 거기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이게 회생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혹자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4년간 2조의 적자가 났던 부분을 갖다가 이 매출 원가만 기존의 동종업계 부분으로 줄여도 네. 3조의 흑자를 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럼 5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GM 본사에서 많은 좀 이익을 채우고 우리 한국 GM에서는 사실 해가 그쪽에다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갖고 오히려 그쪽만 살찌운 거 아닌가라는 그에 대해서도 저는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안타까운 것은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문제를 잘 견제해서 좀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봐서 한국 GM은 30만 우리 노동자들을 갖다가 볼모로 해서 지금 압력을 넣고 있고 네. 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총파업을 할 때인가, 총파업보다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먼저 좀 수습하고 뭐 정부라든가 각층 이렇게 좀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힘을 모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GM에서 군산에서 직접 고용만 실업자가 된다 해도 2,000명이 넘는 거고 네. 최대는 30만 명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대로 여기에 대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군산 지역만 한해서 갈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내다보고 해야 될 건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노동자들이 어떤 이 겨울에 한대로 나가지 않도록 고용 위기 관리 지역이 됐든 아니면 고용 재난 지역이 됐든 간에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네. 산업은행이나 그다음에 또 산자부나 이런 데서 너무 지금 회의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5,200억 좀 주려고 만장 그래야 그렇게 일시적 땜빵으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부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5,200억이라는 국민 혈세가 들어갈 때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 실업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건 뭐 기정사실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도 한국 GM에다가 유상증자 하는 부분은 좀 꼼꼼히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진단해야 네. 됩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단속된 물붓기가 돼서는 물 금방 뽑으시면 금방 다 없어지는 거지. GM이 한국 정부의 실사 요구를 거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5,200억 유상증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이제 정부는 그걸 실사를 해서 자기들이 네. 하겠다라고 뒤다보는데 만약에 GM이 고산업 실적 볼지 않습니까? 한국 GM이 그걸 만약에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이제 분노로 치닫는 거죠. 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GM이 중국이나 북미 쪽으로 해갖고 사업을 재편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철수해서요? 아니 이제 대우 GM의 네. GM의 원래 보면 이익이 나지 않는 것은 지금 이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뭐 아주 냉정할 대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나 북미 쪽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한국인 이런 데서는 철수하겠다는 게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GM에서 잘 응하지도 않겠지만 아까 윤수아 의원님께서도 뭐 지적하다시피 106개 중에서 6개밖에 안 내고 있다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줘 본들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해줘 본들 제가 볼 때는 호주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나 우리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가고 따로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실업 이게 문제는 좀, 따로. 실업 문제는 우리가 좀 따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네. 대해서 좀 냉정하게 좀 가야 될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현장 노동자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최저임금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지요. 그리고 진짜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 모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상당히 도움은 되지요.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 보면은 그 임금 근로자가 이제 두 가지 계층이 있는데 말 그대로 뭐 청년 알바나 네. 경력 단절 여성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최저 시급만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도 임금 기본급 자체는 최저임금으로 맞춰놓고 거기에 이제 상여금이라든가 최저임금 살이 떼지 않는 재수상들을 이제 줘서 많게는 연봉이 뭐 4천 넘어가도 최저임금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또 분들이 또 자영업자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죽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니 줄 만큼 주는데도 이게 또 최저임금 미만이 되다 보니까 이걸 또 줘야 되니까 이게 연동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또 죽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지난번 작년에 올 최저임금을 그 결정하는 그 위원회를 한번 보십시오. 매번 보면 노동계가 저기 문 열고 박차고 그냥 나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사용자가 박차고 확 나가든지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했어요. 했기는. 근데 사측에서도 7,300원 정도 근접을 했고 그래서 7,530원 왔는데 그러면 왜 7,300원까지 가서 7,530원 했는데 저렇게 그러니까 못하겠다라고 못해먹겠다라고 그 중소기업이나 저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할까를 이렇게 봤을 때는 그 할 때에 이 이제 문재인 정부 쪽 기획재정부 쪽에서 가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현금으로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합의 보자랐다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게 무슨 그게 이제 바로 일자리 안정 일자리 안정 예, 저기 그 지원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언론 매체에서 많게는 일자리가 16만 개가 지금 뭐 감소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많이 그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뭐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아니 저기 최저임금 그 290시간 아니겠어요? 그 시급 곱하기 290시간 하면 한 157만 원 정도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해갖고 4인 가지고 어떻게 사냐 하는데 아니 저기 그건 최저임금은 개인적인 거고요. 그러면은 중위소득이 우리가 2인 가족일 때는 한 280만 원 정도 돼요. 저기 그 기준 중위소득이. 그러면은 두 사람이 벌면 300만 원 넘게 되면은 사실은 중위소득 넘어가는 건데 이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족에다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EITC입니다. 근로장려세제. 그래서 한국당은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가지고 2020년도까지 네. 임기 동안에는 한 9천 원 정도 맞춰주자 이렇게 얘기가 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런 자유한국당이 9,000원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하겠다는 근로장려세제 그 EITC를 네, 보완해가지고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이제 그 내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 원까지 갔던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순수 뭐 임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EITC로 해가지고 보완하겠다라는 측면에 이제 이렇게 세제로, 했던 예.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그 취약계층에 있는 그 노동자들을 도와주려고 한 이 정책이 예. 이 노동자들이 다시 길거리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사회 안정망이 정말 촘촘하게 네, 두텁게 필요하다. 이게 알겠습니다. 구성돼야 된다. 예. 두 의원님, 의원님 지금, 계시는데 그 말씀에 한 말씀만 왜냐하면 이미자 의원님께서 너무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 합리적으로 말씀하셔서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국회에 출근할 때요 국민 세금으로 322조 아니 그래서 나는 그 산출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최저임금을 그렇게 정쟁의 도구로 자유한국당에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살펴보니까 322조 밑에다가 조그맣게 2050년 까지 320. 저는 이 최저임금의 절절한 모습을 그렇게 정쟁의 도구나
그러한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제가 한 말씀만- 제1야당으로서 올바르지 않는 아니, 부분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한국당이 우리도 노동자들에게 서민 중산층을 위하는 정당으로 저희도 이제 다시 거듭 새로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최저임금 관련돼 가지고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제 일자리 자연지원금을 풀어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저희는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뭐 방향성을 반대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혀 지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좀 약간 초반에 좀 그러시다가 좀 가운데 괜찮아지다가 다시 또 여기까지 가운데는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삶의 지금 예. 향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이야 뭐 이견이 있겠습니까만은 네. 개헌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이 열망하는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 권력구조 개편을 해라는 게 가장 큰 그 본질인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본권도 이제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 지방분권, 뭐 선거제 또 개편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다가 좀 본질적으로 하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얘기를 쑥 빼는 것 같아요. 쑥 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 없고 이제 기본권만 갖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아니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이 그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을 하라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나요, 좀 민주당? 안 나온 예. 거라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 민주당은 당론을 정한 나왔습니다. 걸로. 언제 4년 정했습니까? 중임제. 사연 중임제를?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국민이 참여하는 네. 국민에 의한, 네. 국민을 위한.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권력 구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이혼 집중부제를 갖다가 이제 뭐 가장 그게 이제 좀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저희는 이게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예. 아직 정해지지 않다. 않고 이제 저희가 한 22일경에 이제 22일. 예. 내용을 이제 다시 논의한다는 얘기를 좀 듣고 서둘러셔야 될것 있습니다만은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또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가도 저희가 또 잘 또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못을 박아놓고 지방선거에 하겠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그냥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밀어붙이기식 그 개헌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이제 한국당에서는 이제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몰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작년 대선 때 각 당 대선 후보들 아니, 정당이 공약으로 내걸어서 아니, 그렇다 문재인 하더라도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됩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거예요. 아니 홍준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후보도 공약을 지금 문재인 내걸었어요. 대통령급 내년도 최저임금 만 원, 20년도까지 이제 만약에 전부 다 강요들도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아니, 고쳐야 노력을- 된다고 하면 그거 그러니까 지킬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아니, 해야죠. 그리고 그죠? 예.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 권력 구조를 다시 개편해서 대화를 해서 우리가 내고 나면 그다음 민주당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 중심돼서 가야 된다는 부분에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자, 네,